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 강의의 내용은 헤모글로빈 농도와 사상과의 관계입니다. 최근에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이 모던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사상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2019년에 연구한 논문을 보면 이 높은 모던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자돈의 사산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산의 가능성들이 점점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포유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는 이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포유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농장에서 있는 이 철분제를 모돈에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농장에서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철분제를 임신 기간에 주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69일, 임신 84일령에 이 철분 2500mg을 주사하였습니다. 이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는 생리식염수만 주사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철분 주사로는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으며 이 사산도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철분 주사를 접종한 모돈에 대한 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 높아지지 않아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모돈의 철분 주사를 한다고 해서 이 모돈과 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농장에서 보면 모돈의 철분 주사를 찌르는 농장이 있는데 이 김정희 수사 경험에 본인이 담당했던 농장 중에 이 모돈의 철분 주사를 찌르는 농장이 있는지 여부랑 그러면 어떤 효과를 누리고 이 모돈의 철분제를 찌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돈에게 그 철분제를 투여해서 이제 뭐 자돈을 위해서 철분제를 투여하는 그런 처방을 내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농장들이 사실 그렇게 임신 기간 중에 특히 말기에 분만 전에 철분제를 찌르는 경우를 보았는데 왜 찌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일단은 출산할 때 출혈이 있기 때문에 철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는 어쨌든 모돈한테 찔러주면 자돈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농장들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이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런 이유로 모돈의 철분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지금 양승엽 수사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철분제를 모돈에 주사하는 것으로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농장에서 저도 있다 보면 임신 말기에 이제 철분제를 찌르는 농장이 있어요. 모돈에. 보면 태어나는 자돈에 이 탯줄이 두꺼워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만져보라고 탯줄을 만져봤습니다. 근데 별로 두꺼워진 걸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농장에서는 자돈한테 이제 그 모돈에서 자돈한테 철분이 안 가기 때문에 직접 이제 철분을 자돈에 찔러주고 있긴 한데 이 모돈에도 찌르는 농장들은 보통 이제 이 탯줄이 두꺼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수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신빙성을 좀 얻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농장에서 또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사료 내 킬레이트된 철을 급여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2018년에 브라질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임신돈과 포유돈에 이 무기텔 철과 이 킬레이트된 철을 사료 내에 각각 첨가하였습니다. 이 번식 성적과 육성 성적을 보면 번식 성적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자돈 폐사율과 증체율, 그 다음에 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 역시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철분제를 모돈의 사료에 급여한다고 해서 이 모돈과 자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사산을 줄이는 등의 이 특별한 효과 역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는 게 단순히 철분을 주사한다거나 이렇게 사료 내에 이 철분을 급여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해봤던 실험인데요. 실제 이제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헤모글로빈의 전구 물질이 이 아미노레블린산을 급여한 실험입니다. 이 아미노레블린산은 헤메의 전구 물질로 미토콘드리아 활성뿐만 아니라 이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미노산을 활용하면 이 모돈의 높아진 헤모글로빈 농도가 태아의 자돈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분만 시 사산도 줄여주고 생시 체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미노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 다단성 모드로 바뀌면서 이 임신 모델의 이 아미노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농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단성 모드를 키우면서 사산이 많이 발생되는 농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수의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양승효 수의사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 강의의 내용은 헤모글로빈 농도와 사산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돈에 자돈처럼 철분 주사를 한다든지 사료내 철분제를 사료 첨가제로 먹이는 것으로는 모돈의 헤모글로빈을 농도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헤모글로빈 농도를 증가시키고 사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구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야 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돈 플래너 TV 돈 되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포유자돈 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